일단 먼저 토스티드 애플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제품 메뉴를 구상할 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메뉴를 구상할 때 생각하는 게 포인트를 주는 재료가 가진 맛과 향의 연결성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일단 우선 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네, 일단 눈빛으로 전달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럼이 당밀이랑 사탕수수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사탕수수는 또 다른 이제 설탕으로도 제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카라멜이라는 주제를 먼저 잡았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지금 사과가 굉장히 제철이기 때문에 클래식 프랑스 디저트인 따땅을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토스티드 애플 시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따땅용 카라멜을 먼저 선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따땅 슬라이스 해서 카라멜 바르는 것까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카라멜을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하신 게 물을 꼭 먼저 넣으시고요. 설탕을 먼저 넣으시게 되면 이제 바닥에 이제 눌러붙어서 그 부분이 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먼저 넣으시고 설탕을 벽면 쪽에 치지 않게 모두 다 넣어줍니다. 이 친구는 이제 물 카라멜로 만들기 때문에 설탕을 나눠 넣는 약간 드라이 카라멜과 좀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올리는 동안 저는 작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크림을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자리부터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불 정도로 하시다가 이제 카라멜 색깔을 이제 골고루 내주시면 되시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제 2분의 1 빵판이라고 제가 가게에서 이제 온옥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적당해서 그 철판을 사용하는 양에 맞춘 레시피고요. 일단 오늘 보여드릴 거는 시연용이어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철판을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만드는 카라멜은 보여는 드리는데 일단 사용량은 다 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림을 데우는 이유가 너무 차가운 크림을 넣게 되면 이제 뜨거운 카라멜과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빠르게 수증기가 일어나면서 냄비 밖으로 넘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림은 꼭 데워서 사용해 주시고요. 데우는 온도는 한 35도 정도만 데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었네. 이렇게 같이 넣은 물이 설탕하고 만나서 녹으면서 점점 시럽이 되는 과정이 되고 있고요. 이 시럽 안에 남아있는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고 한 145도 정도 되면 이제 카라멜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 카라멜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라멜 만드실 때는 꼭 이제 사용하시는 양의 2배 이상이 되는 냄비를 꼭 쓰시고요. 바닥이 두꺼운 냄비를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게 색깔을 고루 내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바닥이 두꺼운 게
열이 일정하게 받아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 열이 가장 센 부분부터 이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요. 보일까요? 화면에? 이쪽 부분에 이제 색깔이 변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온도가 점점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카라멜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절대 태우시면 안 되시고요. 태우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남아있던 설탕이 모두 녹고 카라멜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색깔을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떨어지는 부분의 색깔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직은 밝은 황금색이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태워주도록 할게요. 한 번에 크림을 많이 넣게 되시면 이제 많은 크림 양으로 인해서 끓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눠 넣으시고요. 하고 불에서 내려서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 따땅에 들어가는 크림은 이렇게 따뜻한 상태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따로 얼음물에 식히거나 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 이 레시피에 지금 네그리타 럼이 들어가는데 알코올을 날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요 작업에서 생크림이랑 같이 넣으시면 되시고요. 알코올을 좀 있는 게 좋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따가 45도쯤 되었을 때 이제 버터랑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오늘 양이 적어서 하고 요거는 이제 한쪽에 식혀두고 온도가 떨어질 동안 그 다음에 애플 슬라이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애플 따땅 만들어 보신 분 계실까요? 매장에서? 이 따땅이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가죠. 저도 이 메뉴를 만들면서 왜 이걸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슬라이스에 한 사과를 넣어서 만드는 따땅이고요. 보통 사과를 이렇게 등분을 8등분, 10등분 정도 하셔가지고 통으로 넣는 따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하실 경우는 장점이 사과의 과즙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과의 과즙을 아삭한 식감과 과즙을 살리고 싶은 셰프님들은 그 방법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더 좋은 건 로스가 좀 적어요. 그 부분 사과를 온전히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거는 사과를 슬라이스해서 좀 못난이 부분은 좀 안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살짝 손실이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시연을 많은 양을 못 보여드려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준비해 드리려고 은박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분의 1 빵판
사이즈에 하시면 사과가 한 15개, 16개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슬라이스 하는데 좀 이거 물 좀 빼줘. 슬라이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이 슬라이스 하나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미리 제가 슬라이스를 해놨어요. 하고 요거는 사과 슬라이스고요. 두께는 한 2에서 3mm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두께가 가장 골고루 색이 나는 두께이기 때문에 보통 가지고 계신 슬라이서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를 우연히 발견해서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딱딱 만들 때 주의하실 거는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일단 오늘 보여드리는 사과는 보통 흔히 보시는 부사가 아닌 홍옥 아니면 시나노 골드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유는 이제 사과가 조금 단단하고 새콤한 맛이 있어야지 카라멜을 넣어서 구웠을 때 너무 달지 않아요. 그래서 새콤한 맛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한 사과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과 씨앗은 이제 애플코어라고 사과 씨를 빼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걸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나노 골드는 이렇게 초록 사과고요. 지금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 보시고 가셔서 바로 만드셔도 되는 딱 보장이 된 레시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친구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이제 제가 레시피에 적힌 빵판이랑 높이는 같아요. 얘가 4.5cm 높이고요. 얘를 4cm 높이까지 이제 밀푀유 쌓듯이 쌓아줄 거예요. 그러면 요 친구들이 수분이 날아가고 완성이 되면 수분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절반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는 높이가 뭐 1cm다. 그럼 2cm까지만 쌓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슬라이스한 사과를 이렇게 구멍 있는 쪽으로 한 3분의 2 지점 이렇게 겹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작업할 때는 이제 썰어둔 사과가 갈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탕물에 이제 살짝 담궈 두었다가 이렇게 체에 받쳐두고 이제 물기를 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전에 카라멜 이 온도가 내려갔거든요. 온도가 45도 정도로 그냥 버터랑 럼을 같이 넣어 드릴게요. 여기 레시피에는 이제 바믹스로 유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작은 양을 하실 때는 이렇게 휘퍼로만 섞어도 충분히 잘 섞이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2kg, 1kg 정도 넘어가시면 바믹스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시고 붓으로 얇게 뜨거운 상태로 바르셔야지 사과 위에 잘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깔고 나면 카라멜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깐 위에다가 동일하게 셰프님, 버터는 카라멜리제 할 때 버터 같은 거 어떻게 풍미가 좋은 네. 이거 제가 버터를 넣은 이유가 버터의 풍미 때문에 넣은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버터를 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아무래도 버터를 넣으면 좀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제가 버터를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슬라이스 하고 다음에 요거 못난이들 나오면 모아두셨다가 사과 콤포트 같은 거 할 때 쓰셔도 되시고요. 나중에 뒤에 레시피 보시면 라즈베리 빼빼기에 사과 다이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남은 사과 모퉁이들을 이제 넣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재료의 로스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서 조금 레시피를 이제 짜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그래서 요거 이 따땅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하시면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혼자 하고 있지만 하루 약간 시간을 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대신 만들고 나면 골고루 이제 사과의 풍미가 익힘의 정도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고 이제 드셨을 때 약간 사과의 이 자른 레이어들이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따땅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 옆에 높이가 좀 다르다 싶으면 이런 조각들 넣어서 높이 맞춰주셔도 되시고요. 요 작업 보시면서 셰프님은 저 방법 어떻게 알고 이 방법 하시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요 방법은 이제 제가 프랑스 셰프님들 중에 필립 콘티치니 셰프님이라고 되게 좋아하는 셰프님이 있어요. 그 셰프님이 처음으로 개발한 레시피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셰프님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데모스타시옹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번 보고 제가 연구해서 레시피들을 만들었고요. 요즘은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디저트 숍들이 많아져서 아마 이제 흔하게 굉장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
이 사과 무슨? 사과를 어제 미리 준비해놨더니 조금 부서지네요. 하실 때는 이제 바로 썬 거 쓰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지금 시험 보여드리는 양이 적힌 사과 양의 한 4분의 1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략 어제 계량을 해봤을 때 180g 정도 카라멜 지금 들어가고요. 이 친구는 굽고 나오면 뒤집어서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올리는 이 부분은 이제 바닥 부분이 되겠죠. 하고 윗면에도 카라멜을 발라주면 지금 쌓은 사과의 높이가 4cm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최종 만드는 제품의 높이가 2cm 정도이기 때문에 4cm로 이제 정했고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요 윗면에도 카라멜을 바르기 때문에 오븐에 구워질 때 윗면부터 빠르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먼저 타기 때문에 꼭 철판을 덮어주시거나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은 은박을 한번 덮어주고 구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구워진 거. 하면 제가 시간 관계상 구워진 거를 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동일한 4cm 높이를 이제 구워져 나오면 높이가 많이 줄어들죠,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색이 굉장히 골고루 나요, 이렇게.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우녹스 기준으로 170도에 처음에 30분 정도 굽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턴을 해준 다음에 165도에 30분 정도. 요 가운데 부분에 색을 보시고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열로도 좀 사과의 수분이 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너무 살짝 밝을 때 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 냉장고에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커팅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 6.5cm 커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타르트를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타르트는 7cm짜리 세르클 링에 구워냈기 때문에 살짝 작은 6.5cm로 준비를 해놨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하시면 커팅이 부드럽게 잘 되죠. 철판에 종이 깔아서 실러에 넣어. 여기다가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글레이즈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잠깐 냉동고에 넣어서 붙이도록 할게요.
보통 사탕에 시나몬 넣기도 하는데 셰프님은 안 넣으시나요? 보통 넣는다기보단 약간 클래식한 거에는 넣기도 하는데요. 시나몬은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시나몬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을 이제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향신료 부분은 조금 절제를 하는 편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고 오늘의 이 제품의 주인공은 네그리타 럼이랑 뒤에 보시면 구운 빵 크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향신료를 안 쓴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는 게 럼크랭 다망드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아몬드 크림이어가지고 공정이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말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버터, 아몬드 파우더, 설탕 1대1대1의 클래식한 레시피를 적용했고요. 여기에도 이제 네그리타 럼이 동일하게 들어가서 전체적인 레이어에서 럼을 조금씩 소량씩 넣음으로써 네그리타 럼의 향이 돋보이도록 레시피가 짜져 있습니다. 먼저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설탕, 채친 가루 순으로 섞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란이 양이 많을 경우에는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 넣으시면서 분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그리타 오리지널 럼을 넣고 섞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그 다음으로 진행할 거는 타르트 브리제. 이 친구 퐁사주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레시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박력이랑 중력 처음에 골고루 섞은 다음에 깍둑썰기한 버터를 넣고 쌀알 크기로 이제 사블라주라고 하죠. 해준 다음에 액체류, 우유, 노른자, 소금, 설탕을 넣고 이제 한 덩어리 낼 때까지 섞어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박력과 중력을 썼죠. 중력을 쓴 이유가 수분에서의 저항성을 좀 더 길러줘요. 박력보다는 조금 더 글루텐 함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저는 섞어서 썼고요. 이 친구가 나중에 타르트를 만들어지고 난 뒤에 크림을 넣기 때문에 크림을 넣은 후에 이제 보관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잖아요. 조금 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틀까지는 눅눅해지지 않는 레시피였어요. 여기서 또 과한 믹싱을 하게 되면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가루가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만 만드시면 되시고요. 다 만드시고 난 뒤에 하루에 냉장고에 충분히 휴지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반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주고 휴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mm로 밀어 편 다음에 길이 22에 너비 2.5cm 너비가 아니고 높이고요. 높이 2.5cm로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르트에 퐁사주 한 후 누름돌을 넣어서 50% 정도까지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퐁사주 이거 이따가 타르트 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높이가 2.5cm잖아요. 2.5cm를 저는 이제 자르는 게 아니고 2.5cm 높이로 구워져 나오게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틀과 지금 시장에 팔고 있는 재료상에 팔고 있는 틀 중에 2.5cm 정도의 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 2개를 겹쳐서 쓰는 방법을 생각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재단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커팅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장 온도가 너무 높으시면 이 친구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서 빠르게 퐁사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3개 시험 보여드릴게요.
친구는 일반적인 타르트 풍사주 하시는 거랑 동일한 방법이고요. 풍사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도 한데 이 친구는 2.5cm 높이 때문에 이렇게 옆면 따로, 바닥 따로 해서 하는 작업을 지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브리제 반죽이어서 구워진 도중에 버터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펌핑되는 약간 파이지 같은 반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두께를 얇게 2mm로 했고요. 2mm로 하셔도 구워져 나오면은 3, 4mm까지 펌핑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두께를 이제 생각하셔서 두께로 밀어 펴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링을 이렇게 2개 겹쳐서 굽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타공링 쓰셔도 괜찮으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브리제로 이렇게 타르트를 만들었을 때 타공이 아무래도 구멍이 있다 보니까 구워지면서 반죽이 부풀게 되면서 그 구멍 사이로 반죽이 좀 끼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서지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요 링에 굽는 게 좀 모양 겉면도 훨씬 더 매끈하게 예쁘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고요. 꼭 요 틀에는 버터칠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크렘 다망들 넣고 한 번 더 구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누름돌은 이제 만들어주신 2.5cm 높이까지는 채워주셔야 골고루 두께가 균일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 누름돌이 없으시다 이러시면 아몬드 가루를 채워서 넣어서 구우셔도 됩니다. 굽고 난 뒤에 아몬드 가루 자체로만 넣어서 굽기 때문에 나중에 스패츌라를 긁어서 또 빼어도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뾰롱 이렇게 돌려가지고 구워진 거 이렇게 나오고요. 요 정도 50%요 정도까지 구우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거 타르트 그냥 3개만 빼줘. 하고 이 친구는 타르트 링을 위에 것만 빼시고 안에 바닥은 냅두시고 구우시는 게 좋습니다. 15g 한 개에 15g 정도 짜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바닥 부분이 이 아몬드 크림은 이 레시피를 보시면 많이 퍼지는 아몬드 크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한번 짜실 때 균일하게 예쁘게 짜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이거 예열되면 구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카라멜리제 코코넛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타르트 옆면에
바삭바삭한 약간 이런 질감과 식감을 위해서 넣은 요소고요. 제가 이제 보시면 토스트드 애플이잖아요. 이 제품의 아이디어를 이거 토스트 안방에 이제 사과를 잼을 발라 먹는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식빵의 겉에 크러스트를 보면 약간 바삭바삭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코넛을 카라멜리제해서 붙이고요. 우선 이 친구도 아까 카라멜 만드는 것과 똑같이 물 먼저 넣어주시고요. 황설당은 모두 넣어주시고 카라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안 찼나? 지금 카라멜을 코코넛을 해주는 이유가 이제 일반적으로 코코넛을 구워도 갈색빛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대신 이렇게 한번 설탕 시럽을 머금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코코넛을 이제 갈색빛을 내주면요. 수분에 훨씬 더 강해져요. 최대한 이제 퀄리티를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손이 가게 이제 시럽을 입힌 카라멜 코코넛을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건 친구는 설탕 2, 물 1, 2대1의 배합의 카라멜 시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설탕이 다 녹거든요. 이제 설탕이 다 녹았을 때 코코넛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코코넛이 요 시럽을 이제 잔뜩 머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코코넛이 머금은 시럽을 이제 카라멜을 해주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바닥이 타지 않게 골고루 뒤집어주면서 먼저 수분을 날려주고요. 보통 카라멜이 되는 과정은 먼저 같이 들어있는 수분이 날아간 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카라멜을 만드실 때든 항상 수분이 먼저 날아가는 작업이 이제 골고루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카라멜을 만드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카라멜화가 진행이 되면 처음엔 굉장히 떡처럼 뭉쳐있던 코코넛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수분을 날려주면서 색깔을 더 내주는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앞에 놔둘 테니까 시식을 따로 하셔도 되시고요. 제가 시식용 이제 겉면에 타르트지에 이제 붙어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다 같이 드시다 보면은 맛이 조금 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편하게 와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코넛 말고 좀 다른 가루류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카카오 닙스로 또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저는 실제로 카카오 닙스 카라멜 리제 할 때도 이 방법이랑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닙스가 이제 튜브에 약간 신맛이 강한데 이렇게 한번 카라멜 리제를 해주면 굉장히 균형감 있게 완성이 되고요.
골고루 색을 내주시고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요거는 이제 타르트지 옆면에 붙이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찰떡 끼워. 카라멜리제 코코넛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브리오슈 들어간 토스트 브레드 러 네그리타 럼 크레뮤를 만들기 전에 브리오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정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브리오슈는 이제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류이다 보니까 가루를 제외한 버터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은 다음에 반죽 믹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키친에이드 5쿼터 기준으로 저속 2분, 중속 5에서 7분 정도 하시고 나면 볼 옆면이 살짝 매끈하게 깨끗해지는 정도까지가 오게 되거든요. 그쯤에 대해서 되시면 이제 버터를 나눠 넣으시면서 믹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아무래도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브리오슈다 보니까 완성 시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레시피는 버터가 들어간 후에 믹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훅 정도까지 반죽이 올라와요, 힘있게.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버류를 처음 넣은 거에 2배 정도까지 키워주신 다음에 195g 정도 분할한 뒤에 둥글리기, 중간 벤치 타임 10분, 그 다음에 가스를 빼준 뒤에 성형을 해주시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발효를 한 뒤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레시피는 이제 오란다 중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오란다 중 사이즈 아시나요? 이 조그만한 중간 사이즈의 파운드인데 저는 이 친구를 이제 파운드로도 쓰기도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틀 아래 1cm 정도까지 2차 발효를 시켜준 다음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굽는 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오븐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를 봐가시면서 구워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제품으로 파시는 게 아니라 이제 크림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모양을 크게 신경을 디테일하게까지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스트 브레드 네그리타 럼 크레뮤 시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브리오슈 어제 구워 나오면 이렇게 저는 구워서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사용한다고 잘라서 쓰긴 했는데 이 정도 사이즈로 하나 사이즈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형은 사용하시는 양이 정하신 다음에 분할 양도 이제 정해서 하시면 편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브리오슈는 큐브 모양으로 자른 후 오븐에서 진한 브라운빛이 돌 때까지 구워준다 라고 되어 있죠. 친구는 170도에 약 25분 정도 구웠고요. 이제 미리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구워놨습니다. 큐브 사이즈는 한 이 정도로만 자르셔도 되시고요. 요보다 너무 바쁘시다 이러면 이거보다 큰 사이즈 한 이 정도까지 자르셔도 됩니다. 하고 색은 꼭 이렇게 골고루 겉만 색이 나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브라운빛이 나도록 골고루 구워주시면 되시고요. 우유 크림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우유랑 크림을 먼저 데워주도록 해볼게요. 요 크림은 제가 빵의 풍미를 크림에 넣고 싶어서 만들게 된 레시피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제품의 이제 키 포인트가 카라멜이었죠. 이제 빵 쪽에서의 카라멜 반응은 어떤 게 있죠?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빵의 단백질의 이제 카라멜화 반응을 마이야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연결시켜서 접목을 시켜봤고요. 이 크림은 나중에 드셔보시면 실제로 잘 구워진 빵의 맛이 나는 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크림이 되어지는 동안 앙글레이즈 만드는 베이스를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친구는 황설탕에 노른자를 먼저 섞어 주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공기를 살짝 집어 넣어 주셔야 뜨거운 크림과 우유를 넣었을 때 계란이 익는 거를 좀 방지해 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적힌 레시피의 2분의 1 시연으로 준비했고요. 크림이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까지 데워지시면 브리오시를 구워준 브리오시를 넣어줍니다. 이게 넣어드리면 이렇게 요 빵 친구가 구워지면서 수분이 한번 다 날아간 상태잖아요. 그러면 요 데운 우유가 이 빵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빵 조각들이 조금씩 부풀면서 커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다 짜낼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요 크림 안에 들어있는 유지방 성분은 이제 다른 향들을 되게 가두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크림 같은 거에 이제 인퓨징이라는 이제 방법을 해서 되게 다양한 크림을 만드시기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마 저는 이제 빵을 한번 넣어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이 레시피는 이제 베이커리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남은 빵으로 활용하셔도 되시고,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빵 만드는 과정까지 너무 공정이 많고 힘들다 하시면 시중에 파는 흰식빵으로 좀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바게트로 대체를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대체를 하시는 빵의 맛이 이제 녹아들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서 빵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빵이 잔뜩 먹으면서 크림이 브라운빛을 변했죠. 그래서 너무 끓이게 되면 조각들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처음 모양이 한 2배 정도 부풀었을 때까지만 머금게 해주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우유와 크림을 다 모두 짜내어서 이제 이 브리오슈가 가진 맛을 모두 다 크림 속에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 빵을 좀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 빵 조각을 다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빵 로스가 나는 게 싫다 하시면은 이 들어가는 빵의 양을, 브리오시 양을 2분의 1로 줄이시고요. 채에 거르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바믹스로 갈아서 다 같이 크림으로 끓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로스가 조금 줄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진한 맛을 내고 싶어서 로스가 조금 나도 이렇게 채에 거르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데운 우유를 섞어둔 노른자와 설탕에 조금 섞어주고 신라채 하고, 혹시 모를 이제 노른자가 덩어리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채 한번 걸러주시고 이제 크림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앙글레즈 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80도까지는 끓여 주셔야지 혹시 모를 이런 균들이 살균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온도는 꼭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노른자가 들어가는 앙글레즈는 온도가 이제 조금만 넘게 되면 계란찜처럼 몽글몽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불로 골고루 열이 침투해서 크림화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 얼음. 바닥이 잘 타기 때문에 꼭 잘 긁어주시고요. 76도.
지금 한 80도 정도 됐거든요. 지금 80도가 이제 조금 넘기 시작하면 크림이 살짝 묵직해진 걸 눈으로 확인이 보이시고요. 만드시면서 질감이 눈에 띄게 변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보다는 크림이 좀 되직해졌죠.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약간 물처럼 액체였다면 지금은 좀 더 묵직한 크림 정도로 됐고요. 이 레시피상으로 이 레시피는 뭐 커스터드 크림처럼 묵직하게 모형화되는 레시피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커스터드 느낌 쪽까지 이제 가열하려고 안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친구는 온도가 더 오르지 않게 얼음물에 받쳐서 식혀줍니다. 그래서 저는 젤라틴 베이스랑 네그리타 오리지널 럼 화이트 초콜릿 45도가 되면 넣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알코올 날리시고 싶으시면 82도 정도 끓었을 때 그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닌가? 없으면 되나? 아니야, 계란찜. 두꺼워. 그냥 양이 많으시면 이제 화이트 초콜릿 따로 녹이시고 젤라틴 베이스 따로 녹인 다음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오늘 양이 적어서 녹이지 않은 채로 한 번에 넣어서 잔열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녹이신 후 그 믹서 빵
그리고 한번 바믹스로 갈아서 골고루 섞이게 한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 플라스틱 하고 요런 이제 통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히고 젤라틴 메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하루 정도는 아니면 최소 4시간 정도는 안정화를 시켜 주신 다음에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핑해서 냉장 보관. 끝. 이거 이따가 쓰자. 보시면 요거까지 럼 크레미로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으로 낙엽 시가렛 트윌 시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일단 먼저 버터를 이제 전자레인지 혹은 중탕으로 녹여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전자레인지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는 완전히 녹여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물엿 넣어주시고요. 하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박력분. 요거 체질했어? 네, 체질. 그 다음에 박력분은 체질을 해서 넣으시고요. 체질을 안 해서 넣으시면 이게 덩어리가 져서 나중에 트윌이 굉장히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체질은 해주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흰자를 마지막으로 넣어주시고요. 흰자가 좀 묽은 제형이라서 이제 이런 되직한 제형에 넣을 때는 2~3번 나눠서 넣으시면 됩니다.
완성된 시가렛 반죽이고요. 여기에 저는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표현을 해서 3가지 색으로 만들 거고요. 세 가지 색은 레드, 옐로우, 그린 이렇게 3가지 색으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셰프 마스터라는 컬러를 쓰고요. 셰프 마스터에 레드, 레몬 옐로우, 네온 브라이트 그린 이렇게 3가지 색을 썼고요. 일단 노랑. 반죽에서 노랑 색소를 가장 많이 쓰고요. 노랑. 색소가 좀 많이 들어가서 보통 저는 한 반 방울 정도 색을 넣거든요. 지금 보시는 레시피에 3등분을 하고 반 방울 정도 넣고요. 제가 원래 이제 디저트를 만들 때 인공적인 색소를 쓰는 거를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이런 굽는 작업이나 하는 작업에서 이제 색소를 안 쓸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레드. 꽂아놔. 그 오븐 예열 159도. 요 몰드는 이제 실리콘 마트의 이제 포레스타라는 낙엽 몰드고요. 이 친구는 제가 처음에 BNC 마트에 판매할 때부터 굉장히 애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몰드이기도 한데요. 일단 2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취향 따라서 선택해서 만들어서 구우시면 되시고요. 저는 오늘은 요 큰 낙엽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낙엽이 물드는 과정이 이제 잎의 끝부분부터 이제 붉게 물들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끝부분만 이렇게 레드로 먼저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 티를 만들 때 이렇게 색을 그라데이션 하실 때 너무 딱딱 경계지게 하려고 하시기보다 중간에 조금 색이 섞여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끝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 낙엽의 색이
붉게 물들기 전이죠. 그래서 노랑.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레시피의 양은 이 몰드로 옆에 있는 다른 모양의 낙엽까지 만든다는 가정하에 3번 정도 나오는 양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나뭇잎의 끝부분은 푸릇푸릇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록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하시다가 경계를 너무 많이 발랐는데 하시면은 요 윗부분에 다른 색 반죽을 얹으시면 살짝 커버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몰드에 반죽을 담은 다음에 윗면을 스패츌라로 깔끔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얇은 막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꼭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고 보시다가 여기 색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부분은 조금씩 넣으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레어리 그릴에 올려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55도. 이 단계를 넘어간다. 잠시만. 요거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완전히 색이 나기 전까지만 구워주시면 되시고요. 완전히 색이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로 구워졌을 때까지만 하고 이렇게 바게트 몰드에 올려서 약간 곡선 모양으로 모양을 잡아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 정도 구웠을 때 이렇게 빠르게 장갑 좀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뜨거울 때 모양이 잡기가 쉬운데 지금
시연 보여드리는데 온도가 살짝 서늘하다 보니까 빨리 굳는데 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오븐에서 한 30초 정도만 구우면 요 모양대로 다시 잡히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잡고 나머지를 하고 중간에 모양만 잡아요. 하고 구워주도록 할게요. 이거 나머지 구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안 녹아. 아직 안 녹았어. 다 안 녹아대. 나는 안 녹았어. 아예 안 녹았어? 안 녹네. 그러면 저거 볼에 미루어 담아줘. 미루어. 또 갔어? 그 정도만 줘. 일단 이거 구워진 동안 타르트 옆면에 코코넛 가루를 묻히도록 할게요. 이거 카카오부터 녹인 거고요. 카카오 버터가 아니어도 다른 이제 초콜릿류를 녹여서 바르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묻히면 약간 빵의 겉모양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타르트 밑작업은 완성이 되시고요. 하고 아까 혹시 크림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크림 아까 럼크림. 아니 그거 말고 빵크림. 이 정도 어쩔 수 없어. 시간 관계상. 괜찮아. 바꾸어도 나왔어? 색 조금만 넣어. 2분 하시고 요거 시간 관계상 요거 살짝 덜 굳었는데 요거 채우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크림이 완전하게 다 굳으면 한 35g 정도가 딱 들어가고요. 제일 완전히 쳤을 때 네, 똑같아요. 동일해요. 약간 점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제 질량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 하고 냉장고를 보관해도 할게요. 진아 이거 냉장고로 줘. 하고 틸 이제 다 구워져서 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틸이 이렇게 모양이 다 굳어져서 곡선 형태로 나오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렇게 평면으로 그냥 쓰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굳이 이렇게 바게트 몰드로 안 하셔도 충분히 이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쓰나? 저거는 식혀두도록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나빠주 마지막으로 애플 나빠주 보여드리고 몽따주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플 나빠주 이 친구는 이제 사과 껍질로 만드는 글레이즈라 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오늘 천연의 사과색이 녹아든 나빠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홍옥 사과로 껍질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설탕 A랑 물 글루코스 넣고 먼저 끓이면서 사과의 색과 맛 그리고 향을 시럽에 녹이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탕을 먼저 녹여서 시럽을 만들어 주시고요. 애플 나빠주의 첫 번째 설명을 보시면 물이랑 글루코즈, 설탕, 껍질, 레몬즙 넣고 끓여서 이제 녹아들도록 한다 돼 있잖아요. 이 작업은 보통 하루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오늘 저는 일단 한 번에 다 보여드리는데 하고 있다가 얼음물에 한번 식혀서 팩틴 넣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하루 정도 놔둬야지 색이 완전히 다 빠져서 되게 붉은 빛깔의 이쁜 색의 나빠주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설탕 입자가 다 녹으면 사과 앞에 이제 따땅을 만들면서 썰어둔 사과 껍질을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 작업은 보통 팩틴이 사과 껍질에 많이 존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과 껍질에서 팩틴을 추출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열에 의해서 사과 껍질에 이제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안에 갇혀있던 색이랑 향이 나와서 이렇게 시럽에 녹아들게 됩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되게 붉었는데 점점 이제 색이 연해지고 있죠. 연해지면서 이제 시럽이 조금씩 이제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식으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제가 시나노 골드로 보여드렸고요. 올해는 이제 홍옥 사과 장롱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빠주 하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껍질로만 먼저 준비해드렸고요. 드실 때는 이제 시나노 골드로 만든 거여가지고 조금 산미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그런 제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색깔을 뽑아내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루 전에 하시는 거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를 말씀드린 게 이런 과정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만든 나빠주 녹여서 이거 색이 안 나네. 생각보다 색이 나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바로 설탕이랑 팩틴 넣어서 끓이는 것까지 하고 저희가 어제 만들어서 준비해둔 나빠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탕이랑 팩틴은 꼭 골고루 섞어 주신 다음에 덩어리가 안 지게 하시고요. 팩틴이 굉장히 덩어리가 잘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설탕의 일부를 덜어내서 같이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설탕, 백설탕, 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백설탕 20g이랑 NH 팩틴 5g. NH 팩틴은 저는 이제 소사에서 나온 거를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조사마다 팩틴의 함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사 걸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90도까지 끓여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하루 전에 색을 먼저 뿜어내고 만들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색이 나오거든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 요거는 색소와 첨가물 없이 순수 사과의 색으로만 뽑아낸 색이고요. 요걸로 하시게 되면 시나노 골드로 하시면 약간 골드빛의 글라사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글레이즈 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 나빠주의 사용 온도는 80도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팩틴이 베이스인 글레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약간 설탕 시럽이나 연유 글레이즈 같은 경우는 사용 온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팩틴 기반이면은 이제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웠어. 이렇게 온도가 오르면 요 애플 나빠주는 냉장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다른 이게 크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쑤시개. 잔뜩 얼은 이 친구는 하시면 얇게 씌워지거든요. 아, 네. 치워드릴게요. 안 보여가지고. 친구는 꽝꽝 얼은 따땅으로 하시면 혹시나 빠뜨려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건져내시면 됩니다.
친구 아직 좀 덜 얼어가지고 만약에 여기 적힌 온도보다 낮게 끓여서 하시면 굉장히 덩어리가 지면서 균일하지 않게 글레이즈가 되기 때문에 사용 온도는 꼭 체킹하시면서 하시면 되시고요. 하고 아까 전에 그 타르트 냉장고에 넣어둔 거 이렇게 하면 인면 글레이즈가 완성이 되고요. 하고 친구가 차가운 거에 글레이즈에서 굉장히 빠르게 붓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옆면과 바닥을 진후 올리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하시고 체일로 이렇게 트리머 어디 아니? 제가 옆면에도 요 낙엽 티를 묻혔는데 이 친구는 이제 트리몰린으로 살짝 짜준 후에 붙이면 잘 붙습니다. 트리몰린이라고 전하당에 있어요. 전하당으로 붙였고요. 그리고 마무리의 정점은 금이죠. 금으로 포인트를 주고 소스티드 애플은 이걸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고요.